그냥 내용이 뭐 어렵고 뭐 이런 건 없어. 화석 쪽, 지질 쪽. 근데 기억해야 될 거는 조금 부담스러울 정도는 있다라고 봐야 돼. 그래서 좀 성실하게. 자기 전에 잠 안 오면 계속 봐. 나한테 익혀놓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볼게요. 지질시대 환경변화와 대멸종이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는데, 결국은 우리 배웠던 그 성캄브리아 시대부터 시작했어. 근데 그거 별로 문제 안 나와. 왜? 화석이 별로 없거든요. 그 다음에 고생대, 중생대, 신생제들을 구분하고 그때 땅은 어땠는지,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그걸 그래프로 해석하는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A부터 볼게. 지질시대 환경과 생물 변화 해서 첫 번째로 요거 잘 안 나온다고. 성캄브리아 되게 짧지? 시기는 엄청 긴데, 압도적으로 긴데 내용은 짧아요. 보자. 일단 체크하는 거 많습니다. 왜? 기억해야 되니까. 자, 전반적으로 온난, 말기의 빙하기, 요렇게 하나하나 나오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기억할 건 체크해. 원서가 체크해. 슥 지나가면 그거 틀린다. 그렇게 생각해. 알겠지? 그래야 됩니다. 오케이? 공부하는 방법이야. 전반적으로 온난하고 말기의 빙하기. 빙하기가 한 번이 아니야. 여러 번이야. 근데 그 각각에 대해서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돼. 됐죠? 자, 수륙 분포를 보면 지각 변동 많이 받았고 발견된 화석이 적다. 그 지각 변동도 많고 발견되는 화석도 적고 하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때 기록이 잘 없다 이 뜻이야. 오케이? 그래서 생물로 봤을 때는 기억할 거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밑줄 광합성 세균, 남세균 기억해야 됩니다. 광합성 세균. 바닷물 속에 산소량 증가 이렇게 돼 있지. 왜? 광합성 하면 뭐가 나와? 산소 만들어지지. 이제 이것 때문에 지구에 뭐니? 육상 생물이 생길 수 있었어. 남세균 때문에. 왜? 산소가 생겨야지만 기체 산소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강한 그 전자기파, 햇볕, 태양의 전자기파를 받아서 뭐야? 오존이라는 기체가 만들어져. O3. 산소 원자 3개 모인 오존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오존층이 만들어져야지만 자외선을 차단하면서 육상에서 생명체가 살 수 있었다고. 왜? 바다 같은 경우에는 물 자체가 차단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살 수 있었어. 근데 쑥 이렇게 올라와 보니까 다 죽는다고. 자외선 때문에. 근데 이제 얘 때문에 이제 오존층이 만들어지면서 육상 동물 식물이 생길 수 있게 됐다라는 뜻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성캄브리아 시대가 요만큼이면 요쪽 고생대야. 그러면 요 정도에서 만들어진 거야. 처음부터 만들어진 거 아니야. 남세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성캄브리아 시대 대부분은 없었어. 그러다가 끝부분 쪽에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 다음, 생물은 강한 자외선을 피해서, 그지? 피해서가 아니야. 나가보면 다 죽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 그지? 바다에만 서식할 수 있었다. 요것도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 다음, 후기에, 성캄브리아 시대 후기에 다세포 생물이 출현한다는 거는 실제로 성캄브리아 시대의 화석이라고 하는 뭐니? 세포 화석이야, 세포 화석. 눈으로 안 보여. 현미경으로 보이는 세포 화석이야. 오케이? 그렇게 알아두면 되고요. 자, 주요 화석에, 어쩔 수 없지. 이거는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하는 거하고, 에디아카라 생물 또는 동물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군은 무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에디아카라 동물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 두 가지 정도라고 보면 돼요. 자, 둘 다 잘 나옵니다. 스트로마톨라이트, 요것도 꼭 기억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럼 내려가 볼게. 고생대의 환경. 이제 성캄브리아 끝났어. 뭐 했다는 거야? 잘 없다고. 근데 산소 생겼다고. 그지? 근데 성캄브리아 때 그 육상 생물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생기기 시작한 거야, 산소가. 됐지? 그거 알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말기에 다세포 생물이 출현했다라고 하는 거. 이름은 뭐라고? 스트로마톨라이트 하고 에디아카라라는 지역으로 보면 돼요. 에디아카라 동물군, 생물군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다. 두 번째, 고생대를 볼게요. 고생대. 이게 고생대입니다. 볼게. 일단, 아까도 온난했지, 그지? 고생대도 온난, 대체로 온난. 그 다음에 말기의 빙하기 어때? 거의 비슷하지? 이 필을 받아야 돼. 거의 비슷하다니. 잠깐만. 빙하기가 한번 제대로 와버리면 어떻게 된다? 살던 생물들 다 뒤지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성캄브리아 시대도 빙하기가 있었다고 추정하는 이유가 얘들이 확 없어진단 말이야. 그럼 뭐 때문이었을까? 빙하기 때문에 못 살고 죽었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다시 말해서 성캄브리아 시대에 살았으며 고생대에 동시에 살고 있는 생물이 거의 별로 없다라는 거야. 멸종했다는 거지. 뭐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마찬가지입니다. 고생대에는 두드러지게 말기에 빙하게 있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아까는 뭐였지? 추정이라고 얘기했지, 그지? 추정은 강하게 의심한다는 거고, 이거는 증명되어 있는 거야. 자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고생대 말기에 빙하게 있었고, 자, 많이 나오는 겁니다. 매우 많이 나와, 별표. 자, 고생대 말기에 뭐가 생겼다? 판게아. 판게아. 게아가 뭐냐면, 대륙, 땅이라고 보면 되고, 판은 뭐냐면, 넓게 퍼진 전체의, 뭐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면 돼. 단어가 기억이 안 나. 코로나 때, PAN이, 판이 들어가 있는, 어떤 단어가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는 거 없어? 기억나면 얘기해 줄게.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어떤 특정 지역에서 이제 시작했잖아, 그지? 근데 전 세계에 다 퍼져버렸잖아.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어떤 표현으로 썼었지. 근데 혹시 기억나면 좀 얘기해줘. 나도 기억나면 얘기할게. 판이 이제 널리 퍼지는 와이드 스프레드 또는 이제 전체의 뭐 이런 의미야. 판기아는 뭐냐면 땅이 전체 하나로 모였다라는 뜻입니다. 됐지? 그걸 알고 있어요, 지금은. 판기아가 형성이 됐었다. 고생대 말기에 보면 요게 전 지구의 땅이 거의 대부분 모여있는 그런 현상이 있었다는 거야. 잘 생각해봐. 머리 써. 그러면 성캄브리아 시대는 어땠다는 거야? 땅이 떨어져 있었다는 거야. 그렇다고 고생대 말기에 어떻게 됐다는 거야? 땅이 모였다는 거야. 그 이후에 지금 어때? 땅이 다시 퍼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모였다 퍼진 거야. 그 포인트가 어디냐면 이때다. 고생대 말기에 모였다.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알겠죠? 생물의 서식지가 감소했다. 그 생물 종수도 감소했다. 자, 이상하네. 고생대 때 뭐 감소가 많아요. 이렇게 감소를 기억해야 돼.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자, 이걸 바로 받아들일 수 있으면 거의 안 외워도 돼. 땅이 서로 따로 떨어져 있으면, 추운 지방도 있고, 그지? 따뜻한 지방도 있고, 그지? 땅이 떨어져 있으면, 육지하고 바다 또는 육지하고 물 사이 환경도 많고, 그지? 여러 다양한 환경이 있어요. 근데 땅이 다 모여버리면 뭐니? 육지 아니면 바다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다양성이 떨어진다는 거야. 환경의 다양성이 떨어진다는 거지. 땅이 모여있으면. 그러면 거기 살만한 생명체의 종류들도 뭐니? 줄어드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그게 중요해. 그래서 어떻게 됐다? 판게아가 형성되다 보니까 생물 종수가 감소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 오케이? 자, 넘어갈게. 어떤 생물이 있었는지 볼게. 바다에 껍데기 단단한 삼엽충, 필석, 중요한 겁니다. 외워야 돼. 고생대. 그 다음에 자, 이런 거 하나하나 외우는 건 진짜 불편해. 어려워. 어류가 출현됐다라고 했지. 어류 출현, 요런 게 문제 자주는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게 좀 외우기 어려워. 어류는 다른 말로 그 생선 봐요. 생선 가시 있지, 그지? 요거 뼈. 이게 척추야, 척추. 그래서 어류가 우리 척추 있잖아, 그지? 척추. 척추가 있는 동물 중에 처음 동물이 어류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지. 됐지? 고생대의 어류, 최초의 척추 동물인 어류가 출현됐다라고 하는 거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외워줘야 된다고. 오케이. 얘들 너무 많이 나와. 이건 성의없게 공부하는 애도 삼엽충 정도는 알고 있어. 오케이. 노력해서 외울 필요는 없다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광합성 생물체가 점점 성캄브리아 시대부터 점점 많아졌겠지. 그지? 그러니까 대기 중에 산소 농도가 높아져서 어떻게 된다? 오존층이 이제부터 만들어지는 고생대 어느 정도쯤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지? 형성되면 뭐 알지? 자외선이 차단되고 이제부터 육상 생물이 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됐지? 그래서 육지에서는 첫 육상 생물이 양치식물이라고 생각하면 돼. 고사리. 지금도 있지. 고사리는 다른 말로 뭐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살고 있잖아. 멸종하지 않고.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고사리. 언제부터? 고사리니까 고생대부터 있었다. 그 다음에 곤충, 그 다음에 양서류 이런 것들이 언제? 고생대 때 번성했다. 곤충 우리가 아는 곤충 아니야. 너네 꿈에서 한번
악몽 꿀 때 나오는 곤충 있잖아, 이제. 내가 이제 자고 있는데, 에이 하면서 이만한 게 막 날아다니고 하는 거 있잖아, 이제. 그런 곤충. 오케이? 덩치 큰 곤충. 그 다음에 양서류 중에 너네 알고 있는 거 뭐가 있지? 도마뱀 아닌데. 개구리. 하고 도롱뇽. 요 양서류거든. 양서류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서가 서식이야. 서식한다는 거야. 양쪽에 서식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물에서도 잘 살 수 있고 땅에서도 잘 살 수 있다는 뜻이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양쪽. 당연히 양서류가 먼저 육상 동물로는 양서류가 먼저 출현해야 돼. 왜? 다 바다에 살았잖아. 그 이전에는. 맞지? 그런데 이제 쓱 올라오는 애는 이쪽에도 살 수 있고 저쪽에도 살 수 있는 애가 올라오는 거야. 맞지? 처음으로 양서류가 육상 동물로는 처음으로 발견되고 그 이후로 뭐 파충류, 그 다음에 조류와 우리 영장류 뭐 이런 거, 그지? 포유류 이런 것들이 그 이후에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양서류가 뭐니? 아주 오래됐다라는 거 이해할 수 있겠지, 그지? 그럴 수밖에 없다고. 우리보다는 너무 오래된 거야, 개구리가. 어떻게 보면. 됐죠? 그거 기억해야 되고. 말기, 양서류 고다음이 뭐라고? 파충류라고. 오케이? 말기에 파충류가 출현한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아까 말했지만 주요 화석은 두 가지야. 삼력충과 필석. 요 두 가지만 알면 됩니다. 뭐 요 정도로 두 가지만 알면 어쨌든 요건 아주 익숙하게 알 수 있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넘어갈게. 삼력충과 필석. 그 다음에 중생대로 가보면 이제 공룡의 시대지. 중생대. 기후는 화산활동도 많았어. 자, 그런 영화 뭐 그런 거 있는 것 같은데 막 공룡이 있는데 아기 공룡 둘리라고 아니? 거기도 나올걸. 화산 뻥뻥 터지고 막 울고 있고 엄마 찾고 막 이런 거 있거든. 그 실제로 중생대 때 화산활동이 엄청 많았대. 그래서 화산활동이 많으면 어떻게 되냐면 화산에서 뻥 터지면서 용암만 나오는 게 아니고 기체가 막 많이 나오거든. 근데 그 기체 중에 압도적 대다수가 이산화탄소입니다. CO2 적어놔라. 화산활동 CO2.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우리 대기에 엄청 많이 퍼졌어. 중생대 때.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자, 이산화탄소가 많이 퍼지면 어떻게 돼? 지금도 그래. 많이 퍼지면 어떻게 돼? 지구온난화. 그지? 지구온난화가 일어난다고 하거든. 왜? 이거 조금 어려운 건데 잘 들어봐. 다른 기체는 안 그래. 산소나 질소나 이런 다른 기체는 안 그러는데 메탄가스하고 이산화탄소는 대기 중에 있으면 햇볕을 에너지를 흡수를 못해. 왜? 강한 에너지라서. 땅으로 와. 그런 다음에 땅이 따뜻해지지. 그러면 땅에서 은근한 에너지, 약한 에너지인 적외선을 이렇게 방출하거든. 왜? 흡수된 만큼 방출하지 않으면 지구는 불바다가 되는 거야. 점점 에너지가 많아진다고 하면 불바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에너지는 지구 수준에서 어때? 흡수되는 거하고 방출되는 양이 똑같아야 돼. 그래서 유지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지? 근데 태양 빛 에너지는 얘들이 흡수를 못 하는데, 이 기체들이. 근데 지구에서 방출되는 기체는 대부분을 흡수하거든.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산화탄소 층이 있으면 얘가 실제로 우리 촌에서 밭에서 특히 밭이지, 논보다는 밭에서 이제 비닐하우스 만들어 놓잖아요. 겨울에도 막 고추도 심어서 고추도 나고 하거든. 그지? 고추는 사실은 살짝 추워지잖아. 9월 말 정도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하나 다 시들기 시작해. 조금만 추워도 되게 민감하거든. 그 비닐하우스를 만들어가지고 온도를 계속 유지시키면 고추가 어떻게 자라는지 아니? 너네? 본 적 있니? 고추 이렇게 얇아. 줄기 대가. 근데 비닐하우스에서 키우면 어떻게 되냐면 3년, 4년도 살아, 얘들이. 이렇게 나무가 돼. 나무가 돼, 진짜로. 거짓말 같지? 서산 주변에 많이 다니면서 내가 많이 봤어. 저기 고추야! 이러면서. 한 이만큼 커서 나무처럼 커가지고, 그렇게 달려있어요, 실제로. 오케이? 뭐 때문에 그거 하는데? 춥잖아. 추운데 이제 이렇게 비닐하우스를 만들면 어떻게 돼? 햇볕은 들어가지. 그지? 근데 여기 열이 생기지, 그지? 근데 열이 밖으로 못 나오는 거야. 비닐이 막는 거지. 근데 전지구적으로 봤을 때는 그 비닐 역할을 누가 한다? 이산화탄소 공기층이 한다는 거야. 햇볕은 들어가되 밖으로 못 나오게 하면 지구의 평균 온도가 어떻게 돼? 올라가게 되겠지. 지금은 뭐 때문에 지구온난화 생겨? 우리 공업화 또는 자동차
이런 것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많아진다고 하지, 그지? 오케이? 그것 때문인데, 이때, 중생대 때는 뭐 때문에 생긴 거야? 화산활동 때문에 생겼다고 볼 수 있겠지. 화산활동 때문에 그 안에 있던 이산화탄소 밖으로 나오면서, 이제 일종의 그때도 지구온난화가 있었다는 거지. 오케이? 기온 상승했다. 온난한 기후가 지속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충류가 살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어. 파충류는 다른 말로 외온동물이라고 하거든. 외온동물. 우리 과학 시간이니까 이건 용어 좀 저항하지 말고 받아들여. 현준아, 알겠지? 외온동물이라고 해. 외온동물이 뭐니, 현준아? 정답이야. 외부 온도에 맞춰서 사는 동물이지. 우리는 어때? 내온동물이라고. 과학 용어는 이렇습니다. 온열동물 이런 표현 안 씁니다. 내온동물이라고 해서 안쪽에서 온도를 유지하면서 사는 동물이야. 오케이? 온도가 중요하지. 그 이유가 뭐니? 예전에도 수업에도 계속 우리가 생명체가 살아있으려면 가장 중요한 어떤 물질이 뭐라고 했지? 단백질이라고 하지 않았나? 그지? 단백질은 온도에 민감하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 어떤 환경에도 살아남으려고 하니까 에너지를 많이 써서라도 온도를 유지하는 동물이 유리해졌던 거야. 그 중에 하나가 인간이야. 됐지? 우리 몸의 체온은 36.5도 이렇게 딱 정해놓잖아. 안 그래? 근데 파충류는 어때? 외온동물이야. 외온동물이니까 어때? 추우면, 파충류 웃기다. 추우면 어떻게 되냐면, 근육 운동이나 이런 게 너무 느려져. 단백질이 활성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느려서 추우면 무조건 파충류 잡을 수 있어. 추울 때는. 진짜야. 도마뱀, 악어 같은 것도 마찬가지야. 추우면. 그러니까 파충류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한 봄, 가을 정도 됐을 때, 너네 분명히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 재밌다. 봄, 가을 정도 됐을 때, 낮에는 탁 도망가. 근데 특히, 아침에 이제 햇볕 나잖아. 그럼 뭐 하는지 아니? 선탠해, 선탠. 뭐냐면, 그늘에서 쓱 나와서 햇볕 있는데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해서 체온을 올리는 거야. 그러고 움직일 수 있는 거야. 근데 그늘에서 쏙 나오는 애는 어때? 그냥 때려 잡으면 돼. 잡을 수 있어. 잘 못 도망가. 오케이? 이해돼? 외온 동물이기 때문에 온도 컨트롤이 잘 안 되게 불리한 거지. 그리고 또 하나 특징 하나 알아도 넘어가세요. 여름에는 거의 없어. 뭐가 오냐면 로드킬. 누구 로드킬? 뱀. 뱀 로드킬이 거의 없다. 근데 가을 쪽으로 가면 꼭 이제 총길 가면 한 번씩 이렇게 뱀이 완전 찌그러져서 지포처럼 돼 있는 로드킬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니? 바닥이. 특히 아스팔트 길이. 찻길이 따뜻하거든. 이게 찻길로 나오는 거야. 그러다가 죽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거 다 과학이지, 어떻게 보면. 무슨 말인지 알지? 다 설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사실이야. 오케이? 그런 것도 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합니다. 됐죠? 자, 얘기가 나온 이유는 그거야. 공룡이 뭐야? 파충류잖아. 그지? 그러니까 분명히 화산활동이 불리하긴 한데, 화산활동도 많았고, 기온이 상승하다 보니까 파충류가 많이 잘 살 수 있었던 거야, 그때. 뭔 말인지 알겠니? 지금처럼 막 우리 서산처럼 이렇게 겨울 되면 와 공룡이야 이런 거 없어. 공룡 다 죽어. 왜? 다 얼어 죽지. 왜? 자기 체온을 컨트롤 못 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못 사는 곳이야 공룡이 지금은 여기가. 오케이?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자, 수리품 볼게. 이제 아까 고생대 말기에 땅들이 다 모여 있었다고 했지. 그랬다가 다시 대륙 이동설, 대륙 지각이 이렇게 이동하면서 이제 분리되기 시작한다고. 판기가 분리됐다. 어느 정도 분리됐다. 해양생물, 자, 그 판기가 분리되면 원래는 땅이었는데 분리되면 여기가 뭐가 돼? 내 얼굴이. 바다가 되지, 그지? 땅과 땅이 분리되면, 그지? 그러니까 바다 환경이 많아지는 거야. 육지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바다 환경이 많아진다고. 그러니까 이때 어때? 해양생물의 서식지가 증가하면 어떻게 되어 있니? 해양생물의 수도 증가하고 종류도 증가하게 되는 거야. 환경이 많으니까. 됐지? 언제? 중생대 때. 그래서 이제 익룡은 나는 놈들이고, 이제, 어룡들이 꽤 있었지, 그지? 물에 사는 파충류가 꽤 있었다. 그 다음, 바다에 암모나이트 어떻게 생겼어? 약간 고동처럼 생겼어. 큰 고동이야. 고동이 뭔지 알지? 그지? 암모나이트 번성했고, 그 다음에 육지에는 공룡인데, 파충류는 과로. 공룡이 파충류니까. 그지? 당연한 거야. 그 다음에 거치식물. 이거 하나 기억하세요. 거치식물.
언제? 중생대 때야. 이거 기억해야 돼. 꼭. 그러면 그 다음 신생대 때는 무슨 식물? 속시식물이 번성한 거야. 됐나요? 오케이? 이렇게 이제 기억해야 됩니다. 자, 거시식물, 공룡, 암모나이트. 그러니까 주요 화석은 공룡과 암모나이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룡이 공룡 얼마나 큰지 알잖아. 무서운지 알잖아. 그지? 공룡이 막 이렇게 설칠 때 우리 사람 같은 게 있으면 어떻게 해? 다 잡아먹혀. 그러니까 사람 같은 포유류는 없었어. 근데 뭐라고 적혀 있었어? 여기. 초기에 포유류 출현했다고 돼 있지? 그럼 이런 포유류는 어떤 포유류일까? 숨어서 지내는 조그만 포유류야. 쥐 같은 거 있잖아. 그지? 지금의 쥐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쥐처럼 두더지처럼 땅굴 파고 들어오고 덜덜덜 떨고 있다가 잠깐 나와서 뭐 씨 하나 먹고 들어가고 뭐 이런 애들 있잖아. 그지? 그때는 원터치로는 무조건 파충류가 이겼던 거야. 포유류보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오케이? 포유류가 출현한 거는 중생대가 맞습니다. 그럼 포유류도 번성한 건 뭐야? 신생대가 되는 거야. 다시 말할게. 잠깐만. 거시식물이 번성했네? 중생대 때? 그러면 거시식물 언제 출현했겠니? 고생대 때 출현한 거야. 항상 그래. 일종의 규칙이라고, 법칙은 아니지. 논리적인 법칙은 아니, 뭐라고? 왜 수업을 멈추니? 고생대 뭐? 거시식물이 언제 출현했냐고 물어보고 싶지 않았어요. 대답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 그 다음에 다시 대답한 거야. 고생대라고? 못 들었어. 지금 다시 말할게. 정리할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누가 번성한 걸 기억해. 그러면 걔가 출현한 건 바로 앞시대야. 앞시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여기 거시식물이 번성했다고 돼 있네. 중생대 때. 그지? 그럼 고생대 말쯤에 거시식물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왜? 다 기억하는 걸 물어보거든, 문제에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억해야 되는 게 맞아요. 됐지요? 오케이? 포유류 출현했으니까 신생대 때 포유를 번성한다는 게 나와야 돼요. 포유류 번성 이렇게 나오지, 그지? 오케이? 자, 됐죠? 그 다음 신생대 환경과 생물 볼까요? 초기 중기에 온난했는데 말기에 요게 중요해. 요게 많이 나와. 신생대는 되게 짧은 시기, 제일 짧은 시기지. 선, 고, 중, 신 중에 제일 짧은 시기거든. 근데 이 말기에 빙하기가 간빙기가 반복됐다. 이 무슨 뜻이냐면 빙하기 있고 다시 따뜻해지고 빙하기 있고 따뜻해지고 하면 빙하기를 주인공을 하면 중간 사이잖아. 그지? 사이라고 사이 간자 써서 빙하기하고 빙하기 사이라고 해서 간빙기라고 얘기를 해요. 오케이? 그래서 간빙기가 그러니까 안녕? 빙하기 간빙기, 빙하기 간빙기, 빙하기 간빙기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됐었다는 거야. 오케이? 됐죠? 이게 중요합니다. 문제에 많이 나와요. 이거. 신생대 때 말기에 빙하기 간빙기가 반복했으니까 생각해봐. 논리적으로 생각해봐. 파충류 잘 살았겠니? 못 살았겠지. 맞잖아. 온도 때문에. 맞지? 파충류 완전히 명맥은 유지했지만 완전히 저 뒤로 밀려났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온도가 드라마틱하게 변하는데도 버티려면 누가? 정온동물, 내온동물. 그지? 내온동물이 이제 지구의 주인공이 됐던 거야. 현준아, 바로 앉아라. 모자 벗어라. 엄마한테 얘기한다. 뭐 있어? 문자 못 봤어. 이따 확인할게. 오케이. 자, 됐지?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수립분포 볼게. 대서양과 인도양 확장. 이거 하나는 외우기 좀 어려워요. 대서양이 뭐야? 대서양이? 메리카하고 유럽 사이야. 우리하고 관계없는 데지. 그지? 오케이? 이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도양은 뭐 어디니? 당연히 인도 앞바다겠지. 그지? 이게 확장됐다. 그 다음에 알프스와 히말라야 산맥이 형성됐다. 라고 돼 있다. 그지? 알프스와 히말라야 산맥. 이게 뭐냐면 아시아 대륙이 어디까지 이어져 있어? 유럽까지 이어져 있지. 그래서 이 대륙은 뭐라고 해? 이름을 유라시아 대륙이라고 해. 유라시아 대륙에 요 삼각형짜리 지금은 인도야. 인도판이 그지? 육지판이 이동하면서 빵 부딪혔어. 여기 붙었다고. 이게 붙었다고. 그러니까 부딪힌 자리는 어때? 무 하면서 이렇게 습곡산맥이 생겼어. 오케이? 이래서 산맥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대륙이 이동한 것 때문에 산맥이 만들어진 거야. 됐죠? 그 다음에 현재 비슷한 수륙 분포를 형성하게 되었다. 당연히 왜? 지금이 제일 가까운 게 신생대잖아. 그지? 그러니까 지금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생물 볼게요. 바다에서, 이거 체크해야지. 화폐석, 육지에서 포유류, 속시식물.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다. 그지? 주요 화석 문제에 나오는 화폐석과 매머드. 뭔지 알지? 코끼리, 같이 생긴 거. 화폐석과 매머드. 요게, 주요 화석이다. 여기서 말하는 주요 화석들은 뭡니까? 표준 화석 얘기하는 겁니다. 표준 화석. 표준 화석이 뭐였지? 잠깐 확 번성했다가 막 넓은 지역에서 번성했다가 그 어떤 환경 변화 때문에 확 사라진 애들. 이런 애들이 시기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석이라서 표준 화석. 그 다음에 환경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 뭐? 시상 화석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됐지? 따뜻한 얕은 바다, 습한 따뜻하고 습한 육지 뭐 이런 식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화석을 시상 화석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됐나요? 여기 다 나와 있다고 볼 수 없어요. 자, 다시 말할게. 거시식물은 중생대에 번성했어. 그럼 고생대 때 출현한 거지. 됐지?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이때 중생대 때 포유류가 출현했지만 숨어 살았어. 그러다가 신생대 때 번성한 거야. 맞지? 오케이? 여기 안 나와 있지 뭐. 속시식물이 출현했다는 말 안 나와 있지 여기는. 이 교재에. 그지?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 속시식물이 했다고 돼 있지. 그지? 나를 믿으라고. 신생대 때 속시식물이 번성했다라고 하는 것은 속시식물은 중생대 중말기에 생기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됐나요? 뭘 기억해야 될지 잘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금 이미 기억해야 될 게 20개 이상 될 거야 아마도. 넘어갈게. 그 다음으로 가서 자 요걸 볼게요. 자 이게 중요해. 지금 내가 아까 말하던 게 그래프가 이거거든. 이거 이 그래프를 세로로 주는 게 아니고 보통 문제에서 가로로 줍니다. 아주 많이 보일 거예요. 아마도 시험 치기 전에 한 30문제 이상 볼 거야 이런 거. 자 멸종에 관련된 겁니다. 멸종에 관련. 대멸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대멸종이 5번이나 발생했다. 체크. 5번 발생했다. 지구 역사에서 대멸종 5번 있었다라는 거 알아둬야 되고,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생물종들이 갑자기 한꺼번에 확 죽는 거. 근데 조금은 살아남는다. 근데 많이 죽는 거. 많이 멸종하는, 미안해. 죽는 게 아니고 멸종하는. 멸종이 뭔지 알지? 한 개체가 죽는 게 아니고 한 종이 그냥 다 없어지는 거 얘기하는 거야. 그치? 멸종하는 현상이다. 대멸종에 대한 가설은 여러 가지가 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뭐다? 기후변화설. 기후변화설이 뭐다? 이거 빙하기가 심하게 오면 멸종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요. 실제로 증명되어 있는 거 제일 많은 게 빙하기야. 그 다음에 공룡이 왜 사라졌을까에 대한 가설이 크게 더 있지만 가장 큰 가설이 3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가 빙하기, 하나는 화산 폭발, 하나는 소행성 운석 충돌이야.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오케이? 운석도 충돌하면 어떻게 된다? 충돌 하나하나가 뭐니? 그 핵폭탄보다 더 큰 파급력을 가진다고 하거든. 그래서 막 핵구름 생기고 이런 것처럼 구름 생기면 처음에는 완전 불바다 됐다가 구름 생기면 어때? 태양빛을 가려서 완전 추워져. 이래서 이제 온도 차이가 급격하게 이제 나눠지면 이거는 파충류는 다시 말하자면 뭐? 못 산다. 라고 하는 거지. 오케이?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화산 폭발해서 아까 화산 뻥뻥뻥 터졌다고 했지, 그지? 너무 심하게 많이 터지면 죽을 수도 있겠지, 그지? 그 다음에 빙하기, 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수륙 분포 변화설과 해양 무산소설은 나오는 경우를 못 봤다. 문제에서. 아, 그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면 돼. 내가 그렇게 안내하는 거야. 됐지? 이걸 중요하게 보지 말고, 기후변화설, 빙하기, 화산 폭발, 소행성 충돌, 요 정도로 기억하고 있으면 되고, 대부분은 이거 빙하기로 나올 겁니다. 볼게, 이제부터. 시간으로 보면, 이거 기억하라고 했지? 5.39, 2.52, 0.66 정도는 3가지는 기억하라고. 이게 뭔데? 시기를 구분하는 지금으로부터의 그 이전 시대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5.39억 년 전에 어땠어? 고생대가 시작됐다고 얘기하는 거지.
2.52 때 중생대 시작되고 0.66 때 신생대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 세 가지 기억하라고, 기억할 거는. 자, 그럼 이제 시작을 해볼게. 자, 대멸종이 5번 있다고 하는데 1차가 뭐냐면 고생대 1, 2차가 고생대 중반에 있어요. 어떻게? 지금 화석의 전체 빅데이터 통계로 봤을 때, 그 생물 종이의 다양성이나 개체수, 화석으로 확인되는 개체수의 다양성 이런 걸 확인해 보니까 이게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는데 갑자기 팍팍 꺾일 때가 있더라고. 줄어들 때가 있더라고. 그게 뭐냐면 고생대 때 1, 2차 대멸종이라고 하는 게 있지, 그지? 자, 1차부터 볼게. 기후변화 때문에 해양 생물이 많이 멸종한 거. 두 번째, 2차는 갑주어 멸종. 고생대의 대표적인 생물인. 됐지? 갑주어 멸종. 그 다음에 넘어갈게. 갑주어는 아까 고생대 대표적 화석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갑주어도 당연히 고생대 대표입니다. 됐죠? 이거 봐봐. 이게 문제 푸는 기술이 될 수 있어. 진짜 압도적으로 공부하면 기술이 될 수 있는데, 어떤 식의 표가 있어. 어떤, 생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화석이 나타나는지 않는지를 보면, 나타난다, 뭐, 화살표로 나타나다가 딱 끊겨. 고생대가 안 끝나는데 끊겨. 그럼 이거 뭐지? 갑주어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니? 갑주어는 뭐니? 고생대 끝났을 때 끝난 게 아니야. 고생대 중반에 없어진 거야. 화살표 이렇게 있는 게 있고 이렇게 있는 게 있고 고생대가 여기서 끝났다고 하면 이건 갑주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알겠죠? 그 다음에 별표 또 쳐놓을까? 5개의 대멸종 중에서 가장 유명한 멸종은 3차하고 5차입니다. 이걸로 문제를 제일 많이 내요. 특히 1등이 3차인데 왜? 고생대와 중생대를 구분 짓는 거지. 그리고 봐봐. 그래프 보면 어때? 딴 애는 요만큼 꺾이지. 근데 얘는 팍! 꺾이잖아. 진짜 완전히 엄청나게 죽어난 거야, 이때. 딴 건 조금씩 꺾여요, 이렇게. 얘들 살짝 이렇게 꺾이잖아, 그지? 근데 이게 팍 꺾이지. 짧은 시간 안에, 그지? 그러니까 이게 대멸종 중에서 대멸종이야. 고생대와 중생대 사이가. 뭐 때문에 고생대 말에 뭐라고? 판계화가 형성되면 뭐라고 했어? 기후도 봐봐. 기후도 변해. 알지? 우리나라도 남쪽 바닷가 가면 뭐야? 겨울에도 좀 습하고 따뜻하거든. 근데 우리 철원 이런 데 가면 뭐야? 엄청 춥고 건조하거든. 그렇거든? 그러니까 봐봐. 땅들이 다 나뉘어져 있고 다양한 어떤 기후가 있었는데 이 판게아가 만들어진 거니 기후가 단조로워진다고 했지, 그지? 맞지? 그러면 이 단조로워진 기후에 잘 살 수 있는 애는 딱 그 기후에 맞는 애들이지. 그래서 이제 땅이 따로 나눠져 있을 때보다는 땅이 이렇게 모이니까 급격하게 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야. 그때 한번 살아봤으면 좋았을 건데. 왜냐하면 내가 지금 바다가 있는데 서 있는 땅이 저기 보면 이게 한국보다 한 100배 큰 땅이야. 대륙이야. 근데 보여, 저기 앞에. 또 땅이 있는데 적어도 한국보다 100배 커. 그렇게 해서 100년 살면 태어났을 땐 저기 한 100m 앞에 있었는데 죽을 때 보면 한 5m 앞에 있는 거야. 되게 신기했겠지, 그때는. 그럴 때 많이 죽었다는 거야, 생물들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자, 모였으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멀다가 가까워졌겠지. 대륙과 해양의 분포가 달라져 기후가 크게 변화했고, 이러한 기후 변화 때문에 많은 생물이 대량 멸종을 불러일으켰다. 자, 그러면 3차 대멸종하고 같이 연결해야 되는 하나의 단어는 뭡니까? 판계아. 오, 잘했어. 판계아야. 이해되죠? 4차, 이건 정말 시시한 멸종이야. 딴 거에 비해서는. 3차와 마찬가지로 분포 변화, 기후 변화 때문에 일어나는 거다. 요 정도만 알아두면 4차 가지고 문제는 거의 안 내. 거의 안 내. 이게 좀 편하게 생각해. 그냥 총 5개가 있는데 3차 고생대 중생대 사이 판계화 때문에 완전 대재앙이 있었다. 그 다음에 5차가 중생대 신생대 사이 어떤 일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지. 자, 암모나이트 공룡들이 싹 없어지는 생물 멸종이 이때 있었다. 이때 빙하기로 추정되는 게 가장 강한 어떤 주장이라고 보면 돼요. 됐죠?
그래서 이제 1, 2, 3차, 1, 2, 3, 4, 5차 대멸종이 있었다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오늘 좀 더 해야 돼서 내가 한 방에 조금 안 쉬고 좀 길게 하고 있습니다. 자, 요런 표. 아까 봤지? 아까 세로로 있었는데 요번에 가로로 주잖아. 이렇게 문제에서 냅니다, 보통은. 가로로 주면 딱 봐. 그럼 어느 쪽이 지금하고 가까운지 봐야 돼. 이렇게 줄 수도 있거든. 이제 보면, 아, 이쪽이 신생대야. 5.39 적혀 있는 게 고생대 시작이지, 그지? 그러니까 1, 2 있고 중간에 팍 떨어지는 3차. 대대멸종. 그지? 그 다음에 5차도 대멸종에, 그 큰 멸종에 속한다. 오케이? 됐나요? 요렇게 딱 정리해서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서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하고 요번 소단원이 마무리됩니다. 쉬는 시간 이후에는 그 다음 소단원 할 겁니다. 볼게요. 생물 다양성이 중요하다고 했어. 알고 있어야 된다고. 왜? 우리 그 먹이 그물, 먹이 연생 이런 거 배운 적 있지, 그지? 이게 뭐야? 어떤 애들이 식물을 먹고 여러 종류가 있고 이걸 뱀이 먹고 누가 먹고 사람이 먹고 이제 호랑이 먹고 사자 먹고 하잖아, 그지? 근데 봐봐, 이게 너무 단조로우면 어때? 한 놈이 멸종하면 이제 위에도 먹을 게 없어서 멸종하고, 그지? 이렇게 멸종하면 밑에는 어떻게 돼? 안 먹히니까 갑자기 많아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서 완전히 생태계가 어떻게 돼? 무너지는 거지. 근데 엄청 복잡하게 엮여 있다고 하면 한 놈이 멸종해도 이걸 대체할 수 있는 대체제들이 많거든. 그래서 다른 애들이 멸종 안 하고 살 수 있는 거지. 다양성은 높을수록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왜? 이거 결국은 뭐니? 우리한테 돌아오는 거야. 사람한테 돌아오는 거야. 사람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야. 오케이? 그건데, 일정한 생태계 내에 살고 있는 생물의 다양한 정도를 얘기하고요, 생물 다양성은. 지구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생물은 죽을 수가 있습니다. 멸종하는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 생물은 또 다양한 종을 지내서 생물 다양성이 크게 증가하는 계기가 된다. 대멸종은 지구 생태계는 생물 다양성이 증가해도, 이게 무슨 말이야? 멸종하면 다 죽는데? 이 무슨 뜻이냐면, 이겁니다. 지금, 다양성을 주제로 깊이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이거 중요합니다. 어렵진 않아. 한번 딱 이해하면 그냥 되는 거야. 뭐냐면, 멸종할 때는 어때? 100종의 생물이 살다가 대멸종일 때 60종이 죽었다고 치자. 됐니? 남은 게 40종이지. 그러면 죽은 이후에 40종은 어때? 아무래도 경쟁자가 더 없어지지 않았을까? 그지? 60종 없어졌잖아, 그지? 그러면 얘들이 60종이 차지하고 있던 공간도 얘들이 차지할 수 있지. 얘들이 많아질 수 있다는 거지. 첫 번째. 그 다음에 또 뭐, 어떤 게 있을까? 환경이 좀 바뀌겠지. 환경이 변화 때문에 멸종했잖아. 그럼 다른 환경이 됐겠지. 그럼 그 환경에 잘 살아남을 수 있는 종들이 진화하거나 분화돼서 많아진다, 종이. 싹 한번 치우고 나면 싹 다시 더 폭발적으로 이제 종이나 개체수가 증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거지. 생물들이 딱 다양성이 딱 유지되게 딱 살고 있으면 딱 긴장 상태에서 딱 유지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종이 더 늘어나지 않고 개체수가 더 늘어나지 않고 딱 긴장 상태야. 진짜 외줄타기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쑥 없어지잖아. 그러면 싹 갑자기 긴장이 풀렸다가 다시 어때? 개체수도 많아지고 종도 더 많아질 수도 있다는 거지. 이해되니? 오케이. 요거 중요합니다. 이거로 충분히 문제 냅니다. 많이 냅니다. 이해만 하면 돼. 이건 외울 필요 없잖아.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멸종하고 나면 항상 그래프가 어떻게 되고 있어, 지금. 멸종하면 팍 올라오고, 멸종하면 팍, 무슨 주식 그래프처럼 떨어지면 올라오고 이러잖아. 그지? 그 이유가 방금 내가 얘기했던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정리가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얘기했지만 이쪽 내용 뭐라고? 외워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내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도 아마도 그 혼자 공부할 때보다 이제 목적성 방향성을 지금 내가 잡아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보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알겠죠? 지금 한 40분 정도밖에 안 될 거거든, 이 러닝 타임이. 40분으로 이거 정리를 한 두세 번 해봐. 그럼 익숙해지면 진짜로 문제 푸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쉬워질 거라고. 아시겠죠? 쉬는 시간 이후에 자, 이제 생명과학 진화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